재건축 완화하지도 않았는데 오세훈 시장이 완화해 줄 것이다. 오세훈 효과로 집값 계속 올라간다. 지금도 재건축 아파트 올라가서 오세훈 효과로 서울 집값 계속 올라간다. 폭등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오히려 지금은 규제책을 더 강하게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먹히고 있죠. 그러니까 언론에서 또 한 군데에 타겟을 찾았다. 어디예요? 보궐선거 또 한 군데 더 했었죠. 부산입니다. 오세훈 효과에 이어서 박형준 효과 하면서 여기도 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재건축 기대감에 들뜨는 부산. 재건축 최대요. 얘는 1억 뛰었고 다른 평수에서도 1억 이상 올랐다. 왜? 박형준 효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서울에서도 재건축 규제 완화를 약속만 했어요. 약속만 했다가 지금 약속 파기하고 있죠. 뭐라고 그래요? 재건축 가격이 서울 집값을 자극하고 있다.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제 이번에 재개발 풀어주면서 조합원 자격 기준 단축하고 있죠. 언제까지 받아야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가 있더라. 오히려 규제만 강해지고 있다. 여기 말하는 잠실, 여의도, 목동 등의 노원 이런데 주요 재건축 지역의 아파트들, 그 아파트들이 규제만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세훈 효과로 계속 오른다. 지금 계속 부추기고 있죠. 언론에서. 똑같다. 통하니까 부산에서도 또 써먹는 거다. 외적 확장은 마무리되면서 공급 기조 역시 내부 재건축 재개발 위주로 바뀌었다. 박형준 시장이 아니더라도 정비사업 기대감은 이어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효과 붙이면 되는 거죠. 왜? 과거에도 사실 똘똘한 한 채가 뜰 이유가 없는데 똘똘한 한 채 효과, 풍선 효과 계속 말 붙이면은 사람들이 인식에 박아주기 좋으니까 언론이 또 만들어내고 있는 거다. 집값 띄우려고. 시민단체들 반발하고 있죠.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는 막개발을 허용하는 것이다. 오히려 단체들에서 반발하고 있죠. 부산이 공급 부족이에요? 재건축 재개발 왜 띄우려고 하고 있어요? 집값 띄우려고 하는 거죠. 특히 지금 막 풀어가지고 재건축 재개발 다 시켜놓으면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이야기하기 더 좋잖아요. 그리고 다 해놓고서 나중에 공급돼서 이제서야 집값 떨어졌다. 전세 불안하고 그 다음에 재건축 위주로 집값 불안하면은 일단 억제를 해야죠. 공급이 부족해요? 안 부족한데. 거기다 부산이 공급이 그간 부족했어요? 부산이 언제부터 떴어요? 조정대상지역 해제됐을 때부터 떴죠. 그 전까지 공급이 부족했어요? 엄청나게 많았어요. 서울에서나 그나마 명분이 있지. 2014년 12월에 부동산 3법으로 인해서 집값이 폭등했던 그 시기를 재현하고 싶지는 않을까. 이런 느낌으로 하는 거 아닌가. 자, 옵션뷰가 1억도 안 돼요. 그러면서도 이제 다른 걸로 얘기하고 있죠. 싹쓸이 된 이유. 공시가 1억 이하 아파트 취득세 줬고 지금 문제가 저가 아파트에 아직도 투기 수요가 들어가고 있죠. 요거 잡아야 돼요. 문제는 뭐예요? 공시가격 1억 이하 취득세 그대로 1.1%죠. 공시가격 1억 미만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일단은 갭이 굉장히 적죠. 그리고 다주택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롭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나보다 더 바보 빨리 구해서 빨리 팔면 되지 않냐. 문제는 근데 보유세 중과 배제가 되나요? 저런 것들 잔뜩 사놨다가 안 팔리고 나중에 한번 크게 당해봐라. 보유세 나오는 거. 진짜 머리 좋은 사람들이 지금 차익 실현하고 빠지고 있는 거예요. 거래가 엄청나게 많이 되고 있다고 하죠. 이럴 때 사가지고 지금 이렇게 올려가지고 팔고 있는 거예요. 팔아가지고 수익 내고 이제서야 뒤늦게 요거 듣고 나서 사는 사람들이 망하는 거죠. 자, 거래 현황 보면 어때요? 지금 다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작년 말부터. 모든 전 지역들이 다 거품이 끼는 이유는 뭐예요? 금리 인하 때문에. 무분별한 유동성 유입으로 인해서 그나마 규제 지역이 덜 오르고 비규제 지역으로 풍선 효과니 뭐니 하면서 퍼져나갔는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현상이다. 결국에 그 거품은 잠깐 있었다 사라진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여기 위험하고 저기 위험하다 이야기하니까 지역별 특성이 있다느니 이런 소리를 하질 않나. 네가 얘기해놓고서 더 올랐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나. 당연히 얘기하니까 더 올랐죠. 금리 인상 아직 안 됐는데. 그 경고할 때가 금리 인하되면서 가격이 급격히 오르는데 요거 믿고 샀다가 당신이 비싸게 사는 거고 나중에 팔 때 싸게 판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인간들은 이런 얘기예요. 떨어질 때 다 돼서 얘기했어야 되는데 너무 일찍부터 경고하니까 네가 틀린 놈 얘기를 듣는 거다. 떨어질 때 다 돼서 얘기하면 누가 낚여요. 이미 실수요들 할 사람들 다 사고 다 당하는데. 그러니까 얘기를 하잖아요. 2019년쯤에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더 가격이 오르더라도 비싼 가격 주고 사지 마라. 오래 갈 수가 없다. 이미 거품 꼈고 거품 빠지는 분위기 나왔다. 근데 금리 인하돼서 더 올랐어요? 사야 돼요? 실수요들은 그때 사야 될 때가 아니죠. 그러니까 실수요들이 사기 굉장히 위험한 가격이다. 지금 사면은 파산한다. 이때부터 방송이 들어간 건데 이걸 가지고 그나마 양호하게 이야기해주는 사람들은 경고를 너무 일찍부터 했으니까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딴 얘기 하고 있고 계속 올라가가지고 그쪽에 업자들은 지들 돈 못 벌게 생기니까 외모부터 해가지고 막 가진 루머 퍼뜨려서 사람 까고 있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실수요들은 절대 살 가격이 아니다. 저렇게 올라가는 걸 왜 사냐. 2019년부터 금리 인하로 올라간 가격들 그 다음에 20년에 금리 인하 한 번 더 했죠.
그때 그 올라간 가격들은 모두 거품이기 때문에 그 거품 터지면은 무너지게 된다. 특히 실수요들은 보통 사면은 뭐 몇 년 잠깐 가지고 있는 거 아니죠. 길게 봤을 때 저가에서 사야지 거품이 막 굳고 있을 때 사는 게 말이 되냐. 경고를 한 거잖아요. 부산도 마찬가지다. 보면 어때요? 막 갭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런데 전세가 조금 올랐는데 매매가가 더 폭등하고 있죠. 그런데 저걸 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문제는 뭐예요? 전세가 뭐 조금 떨어지고도 있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전세가가 더 붙을 상황이 아니죠. 뭐 전세가가 올라서 올랐다. 1억 미만이 이제 규제가 덜하니까 올랐다. 이런 얘기로 샀다가는 사는 사람이 골로 가는 거다. 나보다 더 비싸게 사면서 가격 올라갈 수 있어요? 그들한테 팔면 성공한 거죠. 근데 더 바보는 내 걸 안 사고 다른 사람 걸 사죠. 왜? 다른 사람이 차익이 더 쌀 때 샀으니까, 경쟁력이 더 있으니까. 그런데 뭐 박형준 효과 뭐 해가지고 4월부터 슬슬 올라가기 시작하죠. 지금 서울 띄우느라 못 봤지만 계속 이러고 있었다. 외지인 매매 거래량 다시 슬슬 늘어나고 있죠. 외지인 투기 수요 들어오고 있다. 들어오면 뭐예요? 법인 매입도 늘어나고 있죠. 왜 늘어나요? 저런 거 여러 채 한꺼번에 매입하기 좋으니까. 안 되면 파산하기도 좋고. 매매 거래량 보면 어때요? 지금 5월 거래량 아직 한참 남았는데 다시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거래량 늘어나고 있죠. 어디서? 아까 이야기했던 재건축 조금 나오고 그보다 지금 1억 이하 막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재건축 중심으로 오른다. 재건축 호가 올라갔으니까 재건축 실거래 비싸게 됐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거래량 엄청나게 늘어난 것처럼 하지만 막판에 지금 이제 살 거 없어가지고 적은 갭 해가지고 박리 담회 형식으로 하는 공시가격 1억 이하 아파트들 사고 있다. 당신은 1억 이하 아파트에 사죠? 비싸게 올려서 팔리면 어떻게 돼요? 공시가격 1억 넘어가지 않겠어요? 그럼 그거 사는 사람은 취득세가 얼만데? 그러면 실수요한테 팔아야 되는데 실수요가 지금 가격 봤을 때 다 거품 꼈죠? 그럼 공시가격 1억 이하라는 아파트들은 실수요가 거주하기 좋은 거예요? 실수요는 어딜 찾아요? 이번에 청약통장 어디가 제일 많이 들어갔죠? 평양대가? 천정84. 그런 걸 사려고 지금 돈 모으고 있지. 그럴 거면 빌라 샀죠. 아파트를 왜 사요? 실수요들도 나중에 이사 갈 때 황금성, 그 다음에 그때 내가 손해보지 않을지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한다. 다만 언론의 말에 자주 넘어가는 초보 실수요들이 많아서 2030 패닉바잉이 나온 거다. 자, 재건축 아파트들 어때요? 계속 뛰고 있는데 오히려 최근에 멈춤세죠. 지금 재건축 아파트들 엄청나게 뜨고 있나요? 1억 이상 올랐다. 그 다음에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어때요? 다른 아파트들. 이거는 재건축 아니죠? 전반적으로 다 지금 상승세 멈춘 상황이죠. 지수는 아파트 가격보다 반영이 좀 더 천천히 된다. 왜? 과거 거래에서 지금 거래에서 올랐으니까. 그런데 호가만 이렇게 나오고 있다. 호가만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안 팔리고 있죠. 요 정도는 좀 팔릴 수도 있겠네요. 요거 보세요. 지금 막 10억, 10억, 13억 나오고 있는데 요런 거 아니면 거래 안 하죠. 요런 것도 특수거래라고 하겠죠. 또 뭐 9억 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9억 천 한 건 거래되고 이 정도 가격에서 거래 찾고 있다. 이제 사람들이 돈이 없어요. 실수요들도 돈이 없다. 가격 올리면은 실수요들은 무조건 그 가격에 사줘야 된다. 투기수요들은 무조건 그 가격에 사줘야 된다. 유동성이 퍼지니까, 유동성이 많이 늘어났으니까. 유동성은 많이 늘어났는데 수입은 안 늘어났어요. 누가 받아줄 수 있죠? 자, 수요 입주 적어요? 올해가 최저죠. 내년에 또 늘어나고 그 전에도 엄청나게 많았고 공급 부족 아니고 공급 계속 과잉인데 여기는 또 뭐 때문에 띄우냐. 분양 계획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공사 교체하는 재건축 잡아라. 건설사들의 격전지. 건설사들의 격전지라는 게 무슨 소린지 알아요? 그만큼 많이 빨아먹으려고 하는 거다. 그리고서 분양 저렇게 많이 되니까 인근 가격 띄우기 들어가는 거고 그런 거에 넘어가면 안 된다. 왜? 막판이 될수록 점점 더 심해지는데 그것도 상승 초창기에나 그런 거지. 지금 금리 인상 눈앞에 와 있고 미국 테이퍼링 지금 아직은 안 했다라 하고 있지만 이미 회사채 매각하고 있는데 안 하긴 뭘 하네요. 그런데 미분양 이렇게 줄다가 악성 미분양만 늘어나고 있죠. 지금 줍줍 미달되고 있고 사실 요거 믿으면 안 되죠. 부산에서 이미 걸렸죠. 미분양 구라친 거. 미분양 뭐 2세대 이야기했는데 100세대가 넘어갔고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하면 암암리에 다 숨기고 있다. 이런 것들 확인해 보면 뭐예요? 악성 미분양이 어쩔 수 없이 남으니까 이런 것들은 숨기고 있는 거다. 물론 상승장 뭐 이야기하면서 빠진 것도 많죠. 유동성 해가지고 빚 많이 낼 수 있으면서 산 것도 맞죠. 그리고 부산 집값 계속 오른다니까 선동돼서 사는 것도 맞죠. 하지만 그 외에도 추세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미분양을 숨겼다. 그래갖고 미분양이 줄어드니까 집값은 계속 뜰 것이다. 집값이 떨어진 뒤에 미분양이 줄어들죠. 결론 뭐예요? 박형준 효과 믿고 들어가라. 오세훈 효과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안 떨어진다. 재건축 중심으로 계속 오른다. 근데 목동에서 지금 급매 나오고 있어요. 왜? 풀어줄 거야 해서 심리만 유도하고 있을 뿐이지 풀어주진 않고 있더라. 공시가격 1억 이하 아파트 이거 어떻게 안 돼요? 왜 이거 계속 냅두고 있냐. 공시가격 1억 이하 아파트 그 다음에 3억 이하 아파트 이런 것들 소형 아파트라고 왜 배려를 해주냐. 어차피 1가구 1주택은 비과세 혜택 받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을 뭐하러 완화해주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요거 잘 잡아야지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다. 공급은 과잉 이상이다.
다른 데는 공급 부족 때문에 집값 뜬다 놓고서 여기는 공급이 과잉인데도 집값이 뜬다고 한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였다. 오르는 이유는 유동성이 이제 슬슬 빠지고 있으면서 막판에 처분하고 있는데 아직도 기준금리 안 올렸으니까 유동성 장세다 라고 유도하는 것에 넘어가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미 상승세는 멈췄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